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화천 북한강에는 아주 이상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71억 원을 들여 만든 자전거 다리인데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북한강 상류에 총 길이 360m짜리 다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반지 모양의 조형물 때문에 반지교라 이름 붙은 자전거 교량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 주변에 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위해 지난 2014년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용객은 좀 있던가요? 못 봤어요. 그럼 좀 답답하세요? 그렇죠. 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다라고는 몰라도.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춘천까지 연결된 자전거길이 이곳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찾아오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다리를 이용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북한강 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올라가려면 수상 부교를 연결해야 하는데 겨울에는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아 다리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교 형태가 아닌 정식 다리로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든 예산만 71억 원입니다. 화천군은 언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춘천 자전거길과 언제쯤 연결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다리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낭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어떤 장기 계획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혈세가 투입된 자전거 다리.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IC에서 강릉 사천항을 잇는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와의 접속 지점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당분간 반쪽 도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보도에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 사천면 농경지 옆으로 4차로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2km 가운데 일부는 포장까지 됐고 나머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설악단호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IC에서 사천 진항을 잇는 2.88km를 조성하는데 모두 344억 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엔 국비가 90%, 309억 원이 지원되기로 했지만 지금은 지원액이 200억 원으로 줄면서 강릉시 부담액은 11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도로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는 주택가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사 종점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공사는 여기서 멈춥니다. 북강릉 IC 램프도로와 연결하려고 하지만 도로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 7호선 구라미 휴게소 고가도로에 접속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우려한 국토관리사무소 측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택지 개발지구를 지나 공원 묘원 앞 국도와 이어붙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설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체계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방향을 택하든지 사업비는 늘어나고 준공 시기도 2020년 예정일을 넘기게 됩니다. 올해 완공될 2.2km 구간은 당분간 반쪽 도로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건축과 토지 이용에 제약이 심했던 양양과 강릉의 도립공원 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토지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지역에서는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을 때보다 건축 가능 면적이 후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최대 요트 마리나 관광 항구인 양양수산항. 항구 가까이에 4층짜리 횟집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낙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토지 면적의 60% 비율로 지어졌습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 3년이 넘으면서 이제는 다양한 업종의 건물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립공원 지정 때보다 건축 가능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마을에서는 토지 면적의 최대 40%까지로 건축 면적이 제한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 폐지가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더 올가매갖고. 양양구는 해당 마을이 비도시 지역에 속하고 개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아 토지 이용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의 60%까지 개발하려면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관광 개발 수요가 불투명하고 기존 주택 이용과도 상충돼 지구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기본 계획에 담지 않은 부분을 도시적으로 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산리 같은 경우 기사문리, 하강 정리도 마찬가지고 집 많은 지역 세팅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를 또 보내다 보니까 참 어디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냈죠.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강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면서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소와 돼지 72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200여 명의 관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전체 소와 돼지에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항체 형성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외부 소독과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도내 농가로 구제역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며 도내 농가와 방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는 모두 5천여 명, 체불 임금은 41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임금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도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체불 임금은 140억 원 이상 증가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3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청소년 수련 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했습니다.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춘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비는 하루 9,000원 안팎으로 식비는 한 끼에 5,500원가량으로 3% 정도 올렸습니다. 또 수련 활동비는 1인당 9,500원에서 14,000원까지로 인상폭이 30% 안팎으로 컸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형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강원도형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5개 의료원의 인프라 확충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속초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의 야간과 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분만 취약지 5개 군에서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생들의 놀이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늘려 학생들에게 잘 놀 시간을 주자는 의미로 시작된 놀이밥 공감학교는 지난해 40개 학교가 참여했지만 올해 그 수를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